104페이지에 도시개발법인데 개발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구역 지정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구역 지정을 하는데 이 지정을 누가 하지라고 하는 것부터 시험에 내요. 개발 구역 지정 쪽에서 시험 안 나온 적은 거의 없다는 거. 여기 지금 여기가 이 애들이 가장 좋아서 이 그림을 갖다 놓는 거예요. 마곡지구, 마곡 신도시. 제일 먼저 이렇게 구역 지정을 해야 돼요. 측량을 해서 지정하는 절차도 다 있고 시험을 도시개발법 시험을 낼 때 제일 먼저 개발 구역 지정을 누가 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하려면 개발 구역을 지정을 한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을 해요. 그래서 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가 되느냐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쭉쭉쭉 풀려야 되거든. 원칙으로 예외로 이렇게 지정을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있는지는 봐야 되니까요. 쭉 넘어가서 뭐 개발 계획을 짜고 쭉 나와요. 112페이지를 보시면 사업 시행자 지정이란 말 나오죠. 그래서 구역을 딱 지정을 하고 물론 구역 지정권자가 그 전에 개발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개발 계획을 먼저 짜요. 원래는 먼저 개발 계획 짜서 구역 지정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 짤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그러냐라고 딱딱 머릿속에 정리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구역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구역 지정권자가 법에 정한 얘네들 중에서 야 네가 해라고 시행자 정해주는 거예요.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은 전체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따 기출문제도 나오지만 전체 절차를 알면 답이 쉽게 나오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를 정해줄 거다 이렇게. 또 한 장 넘어가면 사업 시행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도시개발 조합이에요. 그래서 114페이지 도시개발 조합 나오죠? 조합 나오고 그다음에 쭉 나가면 조합 설립에 대해서 뭐 거의 뭐 100% 나와야 되니까 117페이지를 보면 사업 시행이라고 되어 있죠. 시행이라 해서 실시계획 나오는데 자 일단 그 페이지 맨 밑에 시행 방식이라고 나와요. 자, 줄 한번 치는 거예요. 줄 쳐진 거라도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한 장 넘어가면 환지 방식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 몇 가지 방식이요? 그렇지. 세 가지 방식 있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자를 정해주면 지정된 시행자가 우리가 언제 착수하고 언제 끝나고 면적은 무슨 방식으로 뭐 쭉 사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스케줄 짜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시계획이라는 말 써요. 시행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요. 개발 계획은 구역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거예요.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자가. 그거 수립을 해서 인가를 지정권자 찾아가서 받아야 돼요. 자, 그럴 때 지금 도시개발 사업은 좀 전에 몇 가지 방식이 있다고요? 그럼요. 세 가지.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이거 돈 주고 보상을 하고 안 팔면 강제 수용하겠구나. 이렇게. 택지를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하려고 할 때 이 방법으로 써요. LH, SH에서. 그 다음에 종전 땅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게 환지 방식. 둘이 섞어서 하는 게 그렇지. 원용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가야 돼. 그리고 한 장 넘어가 보면 그 119페이지를 보면 토지에 이제 수용 사용 방식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강론으로 수용 사용 방식 하나 내지 두 개가 나온단 말이죠. 시험에서. 그러면 이 동네에서 어디를 포인트 잡아서 외워놔야 될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용 사용 방식 나오고 이렇게 한다는 거 나오고 한 장 넘어가면 두 장까지 넘어가면 123페이지에 환지 방식이란 말 있죠. 그럼 이제 환지 방식 할 때 밑에 환지 계획이라는 걸 짜야 돼요. 환지 계획. 환지라는 말은 왠지 교환한다, 다시 돌려준다는 말이 있죠. 자, 요 환지란 말 나오면 요 그림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왼쪽의 땅이 보세요. 뭐 도로도 옛날에 뭐 개발이 안 되니까 뭐 이게 꾸불꾸불 시골길이란 말이에요. 땅 모양도 엉망진창이잖아요. 그죠? 이걸 바둑 방식으로 이쁘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도를 반듯하게 다시 내고 또 1번지 땅 여기 가진 사람한테 비슷한 위치에다가 새로 조성된 이쁘게 만들어진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1, 2, 3, 4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요 위치의 땅을 요렇게 도로 싹 다 만들고 이쁘게 오른쪽 왼쪽 보기에도 오른쪽이 좋아 보이죠? 안 좋아 보여요? 자연스럽나 이게? 인위적이고? 그래도 이쁘게 만들어진 거. 이렇게 종전 땅에 가름해서 개발 사업 끝나고 새로 조성된 땅으로 돌려받는 게 환지예요. 그러면 옛날 땅은 싹 다 밀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구획, 지목, 형지를 변경한다. 지목을 바꾸고 그러면 농림지역인 땅을 이렇게 있었는데 법적으로 도시로 바뀌거든요. 도시지역에 맞게 불도저 미니까 옛날에 쓰던 지적도, 인야도, 대장, 등기부 이런 거 못 쓰겠죠. 딱 다시 만드는 거예요. 딱 다시. 왜냐하면 용도가 달라지니까. 이따 보면 압니다만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면 그 순간부터 용도가 도시로 다 바뀌어버려요. 도시지역으로 바뀌어요. 도시지역 바뀌니까 아파트 지을 땅, 3종 일반주거, 준주거 이거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대장 지적도 만들고 등기부 새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환지하면 항상 머릿속에 옛날 땅이 이쁘게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새로 조성된 땅으로 돌려받는구나. 옛날에 개발하기 전에 땅을 종전토지, 다 끝나고 조성돼서 새로 돌려받을 땅이 환지. 이런 얘기를 잘 연습하셔야 돼요. 채비지란 말 나오죠. 그럼 이 땅 주인들이 여기 채비지라고 한 2,000평을 조성해서 이 땅을 건설해서 등에 파는 거예요. 팔아서 그 돈으로 개발 사업에 경비에 쓰는 땅, 경비에 쓰려고 별도로 빼놓는 땅을 채비지. 말이 한자말이 없어서 어려운데 비용에 대체하기 위한 조성된 땅, 채비지. 그래서 환지계획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또 한 장 넘어가면 예정지가 나오는데 뭐 예정지는 127페이지로 보세요.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반드시 환지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환지 계획 만들어서 인가를 받는데 이 개발법이 다 지정권자라고 해야 되는데 환지 계획 인가만 지정권자라 그러면 안 돼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만들면 시군구 인가 받는다. 이거 나중에 또 정리할 거예요. 자꾸 지정권자로 바꿔서 시험 내거든. 인가 받아가지고 그대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127페이지가 제목이 환지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다 몇 년, 2, 3년 공사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공사 완료되면 준공을 검사를 받아야 돼요. 공사를 하고 얘를 지정권자한테 가서 준공검사를 받는다.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자한다. 지정권자한테 조합설립인가 받는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한테 공사 완료됨에 준공검사 받는다. 지정권자라는 말이 익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다 완료되면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한테 가서 준공검사 받고 60일 내에 환지처분해요. 환지처분. 그리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게 청사. 이게 다예요. 요 안에 집어넣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 덜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그 2장 넘어가면 128페이지 청산이란 게 있죠. 청산이 뭐 다 끝내는 거잖아요. 뭐 주고받고 다 끝내자. 청산하자. 뭐 우리 관계 청산하자 이런 말 하잖아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선물 사준 거 뭐 다시 빼앗고 뭐 이렇게 받은 거 돌려주고 이렇게 다시 이제 그 정도 틀 잡아놓고 104페이지로 돌아가요. 제일 먼저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서울 여러분들 특별시민 마곡 신도시거든요. 참 마곡 일대가 늘상 얘기하지만 여기가 위치적으로 보면 김포공항 때문에 참 규제를 더 심한 가운데 옛날에는 이게 6.25 때인가 뭐 그 공항 만들었다고 하는데
김포공항이 옛날에는 서울이하고 경기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이 워낙 커지면서 여기에 한가운데 이렇게 공항이 있으니까 주변이 고도시한 걸려서 건물 일체 못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천공항으로 다 가면서 대형 비행기가 뭐 규제가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치 너무 좋잖아요. 요 일대에 보면 목동 가깝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다 가깝고 이 김포 신도시들이 마곡 신도시 때문에 살은 거예요, 사실은. 베드타운이었는데 여기 딱 구역 지정 누가 지정할까? 서울특별시 강서구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누가 지정할 것 같아요? 우리 공법에서는 구청장 지정하는 건 절대 없어요. 인허가는 해요. 인허가. 구청장이 뭘 지정하는 건 절대 없어요. 서울시장이. 그러면 이 마곡 신도시하고 판교하고 대표소 이 우리 개발법을 시행한 거예요. 그럼 판교는 누가 지정했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지정권자를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시도지사. 자, 이 말 속에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지사 이 정도 레벨. 특별시, 서울시장. 그 다음 50만 넘는 대도시, 대도시 시장.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 구역 지정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싹 공사해서.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구역 지정을 누가 하냐? 시도지사. 여기 보면 여기 시도지사라고 되어 있죠? 대도시 시장. 여기서 잘 보면 우리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가 똑같죠? 우리 용도 지역 지정권자. 왜 1장에 국토법 배울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하는 거잖아요.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 지구 단위 계획이야 말단 시장 문수가 직접 입안해서 결정합니다만 그 예외적인. 그걸 왜 생각을 해야 되냐면 구역 지정권자하고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 똑같아요. 그래서 구역을 개발구역 지정하면 법적으로 이중을 안 해도 용도가 도시적으로 바뀐다. 지구 단위 계획부 지정 명소를 본다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걸로 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하는데, 자, 여기서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는데 여러 개 시도, 대도시에 걸쳐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럴 때는 자기들끼리 만나서 협의를 먼저 해요. 누가 지정할지 이렇게. 협의가 잘 될까 안 될까요? 협의를 먼저 해야 돼요. 그죠? 서울시하고 인천시에서 만나서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될 수 있죠. 협의가 잘 안 될 때 여기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사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 번 나왔더니 3번이나. 여기 보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간의 협의가 안 돼요. 근데 시험에는 둘 이상 시도, 대도시 행정에 걸치면 협의해서 서로 지정할 자 정한다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시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부터 하고요? 협의. 자, 협의가 안 돼서 빡 터지거나 현저지변 난리가 났다. 국가가 직접 실시할 필요가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을 한다. 관리부처 장관이 장관 찾아가지 장관이 도지사한테 가겠어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사유 5개 중에 이 4개는 외우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생각 좀만 하면. 그래서 국가가 직접 실시해야 되겠다. 관리부처 장관이 요청한다. 장관이 장관한테 가지. 막 터진다. 천지지변 난리 났다. 그때는 누가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서 여러분 저 104페이지 하단에 박스 있죠? 장관이 지정하는 거. 자, 요 5가지 사유 중에 하나만 딱 집중하면 돼요. 그 4개는 뭐 기본이고. 그 3번 봐봐. 공공기관, 그러죠? 정부 출연기관이란 말 나왔죠? 얘네들이 제안을 해요. 장관 찾아가서. 이걸 지방공사, 시장문수 요청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거예요. 자, 3번에 누가 제안을 한대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이 얼마 이상 면적으로? 30만. 이런 5가지 사유가 있으면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래는 누가 해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이렇게 이 대답에 유도신문에 대답이라도 하세요. 놀지 않으려면. 자, 얘들 다 합쳐서 개발구역을 뭐라고요? 지정권자. 그러면 여기서 강서구청장, 양천구청장은 지정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잖아요. 시군구청장은.
시군구청장은 걔들은 뭐 할까? 지정을 못 하니까 지정해달라고 요청해야지 뭐.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문장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 찾아가서 구역 지정해달라고 뭐 한다고? 요청. 그러니까 시군구에서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뭐라고 나오나? 개발구역에 이번 시험 나왔잖아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뭐야? 너무 쉬운 거, 너무 쉬운 거. 그러니까 구역 지정권자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런 걸 쉬운 걸수록 집중을 해야 돼요. 시도지사 찾아가서 뭐 한다고요? 요청을 한다. 누가? 시장, 군수, 구청. 시장, 군수당, 구청장은 구역 지정해요, 못해요? 못 한다는 얘기지. 그럼 박스 처리해서 구역 지정권자 찾아봐라, 지정할 수 없는 자 찾아봐라 할 때 여러분 그냥 대충대충 하면 쉬운 거 아니라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분홍색으로 봐봐 요청하잖아요. 지정권자한테 지정에 요청한다고 그랬죠? 지정권자한테 아니라니까요. 누구한테 가서? 시도지사한테 가서. 이거 봐봐봐 이렇게 딱 되잖아 지금. 시군구청장은 지정해요, 못해요? 그게 지정해달라고 뭐 한다고? 요청을 누구한테 가서? 그래서 내 문제 만들어 볼게요. 시군구청장은 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지정에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고라지야 갈 것 같아요. 지정권자한테 가면 안 되죠. 이 다들 포함됐는데 상급청. 그럼 다시 양천구청장은 구역 지정을 못하니까 서울시장한테 갔어. 그죠? 경기시흥시장은 경기도지사한테. 속초시장은 강원도지사한테 지정해달라고 뭐 한다? 요청. 그 다음 또 재밌는 게 나와. 야들한테 찾아가서 요청해서 구역 지정하도록 제안하는 제도가 나와.